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의 이 무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죠. 드론, 그리고 뭐 자폭, 드론 등등 많이 등장하고 이제는 로봇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무인 무기 체계, 드론과 로봇 등이 대세를 이룰 그런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 해병대가 네메시스 시스템으로 로그파이어스 만들었죠. 조금 덩치가 작습니다. 또 미국군이 하이마스를 무인으로 쏠 수 있는 무인 하이마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사격에도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치장 창고에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가 대량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원인은 모른다라는 건데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은 11번째 제20 스텔스 전투기 항공예단을 창설했는데 따라서 배치량이 330대가 넘는다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탈리아가 공식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레오파르트 1 계열 전차와 M113 장갑차, M109L 자주포 등이 시장 창고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해당 장비들이 왜 시장 창고에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비밀 지원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프랑스제 스코펜 이볼브드 잠수함 2척을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잠수함 4척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2척 도입에 21억 6천만 달러를 썼는데 4척 추가 도입에는 이 잠수함과 연계해 운용할 무인 수중정 도입도 포함돼 계약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K808 수출 계약 체결설이 나왔던 페루에서 해당 계약에 대한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 무근이며 5월 20일 30대 도입을 위한 6천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MOU에 따라 K808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로 페루 정부와 추가 협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거세지면서 러시아가 엥겔스2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략 폭격기 전량을 우르만스크 인근의 올레냐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배치는 지난해 이루어졌던 임시 배치와 달리 장기 배치 형태라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경이적인 속도로 제20 스텔스 전투기 배치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이달 초 푸젠성 우이산 공군기지에 새 제20 항공예단을 창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제41 항공예단이 그 주인공인데 이로써 중국의 제20 예단은 11개로 늘어나 추정 배치 물량이 330여 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자기네들 치장물자가 있죠. 레오파르트 1 전차 썼고 그리고 M123 미국제 장갑차 썼고 또 M109 이 미국제 자주포 썼죠. 그런 것들 치장되어 있는데 원래 이탈리아가 준다라고 알려져 있던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다, 우리 뭐 준다 라고 발표 안 했는데 이런 레오파르트 1 전차, M123 장갑차, M10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시장 창고에서 원래 알려졌던 물량보다 훨씬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디 간 거냐 하니까 이탈리아군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에 줬겠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그걸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모른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아마도 이 이탈리아 내부에도 친중, 친러 계파 세력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또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참 기가 차는 현실 속에서도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라도 계속 주니까 그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우리 KFX, KF21 1조 7천억 원 분담금 내기로 했다가 그거 지금 뭐 6천억 원만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제기 안 준다. 저기는 시제기 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자, 이런 와중에 또 잠수함 12척 도입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걸 3척씩 끊어서 1차, 2차, 3차, 4차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1차로는 우리 한국 잠수함, 그리고 2차로도 한국 잠수함 계약했죠. 그런데 계약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 1차에 어차피 우리가 2차가 할 거니까 여기 한국 와서 의전도 제대로 아주 잘 받고 대접도 잘 받고 기술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래 놓고는 한국하고는 탁 재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코펜급 2척을 도입 계약했는데, 자, 그러면 3척 끊어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추후로 또 4척 더 하자. 그러니까 잠수함 도입 1차는 한국 거, 2, 3, 4차가 남았는데 2차, 3차를 프랑스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UUV, 그러니까 무인 수중정을 또 대형으로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꼬투리를 잡혔길래 이렇게 질질 끌려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뭐 아름답지 못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뭐 보도 많이 보셨죠? K808 장갑차 이걸 페루에 30대 수출한다 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몇 주 전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 MOU 체결이다. 지금 MOU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6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주고 이 MOU 계약은 6년이다. 이 6년 내에 페루에 30대 공급하는 우선 협상자 지위를 부여한 거다. 계약 체결한 건 아니다. 지금부터 협상한다 라는 건데, 이 페루 30대 장갑차 도입에 경쟁을 했던 튀르키예 업체가 2개가 있어요. 오토카르 그리고 아르마가 있는데 이 2개 업체는 이제 우리는 안 한다고 빠졌고, 미국의 제네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도 우리도 이제 입찰 안 한다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듯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안 할란다 하고 그냥 사업 엎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모쪼록 끝까지 잘 가서 좋은 가격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다시금 정정을 드리면 지난번에 일반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보도를 안 했어요. 왜냐? MOU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일반 보도로 쭉 나왔던 K808 장갑차 페루 30대 수출은 사실 무근이 맞고 그냥 MOU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지금부터 협상에 들어간다. 6년 동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날려서 여기저기 비행장 막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엥겔스2 기지에 있는 젤락 폭격기들, 여기에 뭐 백파이어도 있고 이 투플레브 95 베어도 있고 한데 이걸 북방 함대 무르만스크 쪽으로 다 옮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민군 복합 공항인데 여기로 다 옮겼는데 거리는 비슷해요. 그럼 왜 옮기냐? 거리 비슷한데 이 무르만스크까지 때리려고 하면은 모스크바를 지나야 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야 돼요. 완전히 러시아 최고의 대도시 2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방공망이 많겠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난관이 많다. 그래서 무르만스크에 있는 이 젤락 폭격기 기지까지 당도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무르만스크 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정말 이제는 드론 무섭습니다. 우리 드론 탐지 레이더 진짜로 제대로 된 성능으로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국이 제20 항공예단을 11번째 항공예단 창설했는데 중국 항공예단 하나에 이 30대가 있어요. 11번째니까 330대가 된 겁니다. 1년에 100대에서 120대씩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는 이 스텔스 전투기.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곧 400대 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정말 무지막지한 속도로 스텔스 전투기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우이산 기지는 바로 대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만의 새 총통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취임했는데 앞으로 이 라이칭더 정권을 어떻게 괴롭힐지, 그리고 진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예상처럼 2027년 이전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이 맞는지, 안 맞으면 좋을 텐데요. 계속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로봇화된 무기들의 전장 배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이 수송기로 전개되는 로봇 하이마스 C 제품을 완성해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 개량형 프리즘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경우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가 일명 자율형 다역력 발사 시스템 AML 시제 차량을 일선 부대에 배치해 첫 실사격 평가를 마쳤으며 해당 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미 육군 측이 현지 시각 5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테네시주 주방해군과 제181 야전포병연대가 중심이 돼 실시했는데요. 유마 미사일 발사장에서 실시된 이번 실험에서 AML은 세 발의 사거리 단축형 연습탄을 발사해 표적에 명중시켰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AML은 자율주행과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복잡한 지형에서 작전 지역까지 스스로 이동하고 원격으로 사격 명령을 받아 자율 방열과 로켓 발사까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다음 달 괌에서 실시되는 발리언트 실드 2024 훈련에 AML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발리언트 실드 훈련에서 AML은 해병대의 네메시스 시스템과 함께 원격 통제 방식으로 도서지역 전개, 미사일 발사 등의 시나리오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화 시스템은 생산 단가가 낮고 전투에서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미군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대함 타격 능력이 있는 GMLRS ER과 프리즘 인크리먼트 2를 운용하는 AML과 네메시스의 대량 배치 임박으로 중국의 심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격을 했어요. 유마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세 발을 정확하게 명중했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걸 지금 하이마스를 무인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마스에 이 227mm 로켓 6발 들어가죠. 그 중에 지금 3발 쏜 겁니다. 3발 쏘았고 앞으로 여기다가 뭐 프리즘 미사일 2발 넣을 수도 있죠. 자, 그걸 이제 무인화해서 사격. 이번이 두 번째 사격 성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도 3발 쐈고 이번에 두 번째 3발.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훈련에도 투입한다라는 건데 이번 훈련에서 그냥 인간은 어떻게만 했냐? 어디에 좌표 딱 주고 거기 쏴 라고 명령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스스로 방열하고 그리고 탄도 세팅 다 하고 스스로 그리고 딱 들고 조준 완료. 자, 쏠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 버튼은 이거 지금 이 로봇이 그 인간의 허락 없이 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도덕적으로 지금 사실 국제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지금 이 관습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발사는 인간이 그걸 쏴,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 모든 그냥 좌표만 알려주고 알아서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성공했다고 하나요. 자, CG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차의 캐빈이 없죠. 사람이 안 타니까 그냥 무인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6발의 227mm 로켓. 여기에는 GMLRS ER이라고 해서 대함 타격할 수 있는 이동 표적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거 6발 집어넣을 수 있고 또 프리즘 미사일 인크리먼트 2 이것도 이제 대함 타격할 수 있죠. 사거리 400 이상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발사 차량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해병대는 이제 로그파이어스죠. 여기에다가 NSM 대함 미사일 2발 또는 토마호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이거 등치가 좀 더 작습니다. 자, 그렇게 해병대는 해병대 나름대로 육군은 육군 나름대로 AML 해병대는 로그파이어스 해서 타겟은 뭐냐? 전부 중국 군함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사세보에서부터 오키나와 제도, 대만 그리고 필리핀까지 쫙 해서 완전히 중국의 군함들을 딱 그 선 안에서 다 경멸해버린다라는 뭐 그런 것으로 해병대 상륙 뭐해? 그냥 해군만 경멸하면 중국 끝이야. 그리고 봉쇄만 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즘 인크리먼트 2 이거 사거리 400km 이상 또 인크리먼트 3 가면은 700km 4 가면은 1000km를 이 무인 로봇에 2발을 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전력이 되겠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도 이 무인화 드론이든 타격무기든 빨리 우리도 페달을 좀 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